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K 컨텐츠랑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는 한 연구 보고서를 좀 깊게 보려고 해요. 코스트 보고서 K대헌 효과와 한국 관광이라는 건데요. 네. K대헌,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가상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게 어떻게 전 세계 팬들을 한국으로 오게 만들었는지, 그 파급 효과랑 관광 산업에 주는 의미 같은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그냥 애니메이션 한 편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비결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단순한 성공 사례? 그 이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K 콘텐츠가 얼마나 강력한 관광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특히 팬덤 문화랑 딱 결합했을 때요.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이걸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아, 팬덤 문화와의 결합? 네, 핵심은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한국의 장소, 음식, 또 일상문화 묘사 있잖아요. 이게 너무 사실적이라서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강한 욕구를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적인 묘사라는 게 되게 와닿네요. 보고서 보니까 서울에 정말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고 하던데요. 그냥 우리가 아는 유명 관광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맞아요. 전통적인 모습, 또 현대적인 모습,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상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북촌 한옥마을 같은 고즈넉한 풍경도 나오고. 네, 그렇죠. 한옥의 미학 같은 거. 그러면서 또 남산 서울타워나 롯데월드타워 같은 아주 화려한 현대도시의 상징적인 모습도 같이 나온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다층적인 매력.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준 거죠. 네. 근데 보고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그 한강공원 같은 곳 있잖아요. 아, 한강공원. 네. 시민들이 그냥 쉬는 아주 평범한 공간, 아니면 명동거리의 그 활기찬 모습, 심지어 코엑스 K-팝 스퀘어, 그 팬들 모이는 현장의 느낌까지 담아냈다는 점에 주목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상적인 공간들이요? 네, 이런 곳들이 애니메이션에 나옴으로써 팬들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일종의 성지처럼요. 성지가 된다. 와, 그 표현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예를 들어 낙산공원에서 주인공들이 쉬는 장면도 그냥 야경이 멋있다, 한양도성이 있다, 이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나도 저 주인공처럼 저기서 잠깐 숨 돌리고 싶다, 저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감정적인 연결이 훨씬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에요. 팬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유명했던 관광 명소에는 팬심이라는 새로운 방문 이유를 더해주고, 또 평범했던 공간은 나도 주인공처럼 경험하고 싶은 아주 특별한 장소로 이렇게 격상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K대원 속 장소 묘사의 핵심 파급력이다. 이런 분석이군요. 맞습니다. 팬들한테는 거기가 원래 유명했든 아니든 작품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가보고 싶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장소 이야기도 정말 재밌는데 사실 이 보고서에서 진짜 제 눈길을 확 끈 건 음식 얘기였어요. 아, 음식. 네네. 특히 그 김밥 챌린지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맞아요. 그 김밥 챌린지. 주인공 루미가 그냥 정말 평범하게 김밥 먹는 장면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SNS에서 그렇게까지. 와. 네. 그게 이 보고서가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뭐냐면 가상 컨텐츠 속 경험이 현실 세계의 관심, 그리고 행동, 더 나아가서는 어떤 소비 트렌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아, 가상 경험이 현실 행동으로. 네. 단순히 저 김밥 맛있겠다, 이게 아니고요. 주인공처럼 김밥을 먹으면서 한국의 일상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자극한 거예요. 네네. 이게 요즘 관광객들이 추구하는 그 진짜 경험 트렌드랑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고요. 그렇군요. 진짜 경험. 그럼 김밥 말고 다른 음식들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 종로나 을지로 식당에서 먹는 뜨끈한 국밥. 아, 국밥. 좋죠. 그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 같은 걸 느끼게 하셨다는 분석이 있고요. 정, 네. 또 광장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들 있잖아요. 순대, 어묵탕 이런 거. 아, 시장 음식들. 네. 그런 건 또 활기찬 시장 분위기랑 약간 모험적인 식도락의 즐거움, 그런 걸 느끼게 했다는 거죠. 외국인들한테 특히요. 아, 뭔가 새로운 걸 먹어보는 재미. 그렇죠. 메뉴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놓인 상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성, 이걸 같이 전달한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감성 전달. 네. 국밥의 그 따뜻함, 푸짐함,
길거리 음식의 시끌벅적함, 새로움, 심지어 편의점 컵라면이나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국 사람들의 꾸밈없는 일상, 그걸 엿보는 재미를 준 거죠. 아, 맞아요. 컵라면 먹는 장면 같은 거. 네. 그리고 평양냉면이나 겨울에 먹는 호떡, 이런 건 또 계절감도 살리고 미식 경험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요. 호기심을 넘어서서 그 경험 자체를 하고 싶게 만든 거예요. 동경하게 만든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경험 자체에 대한 동경. 자, 그럼 장소랑 음식을 통해서 한국의 풍경과 맛을 보여줬다면 보고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한국의 독특한 생활 문화나 K-팝 체험까지도 깊게 다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K대원이 한국을 그냥 구경만 하는 관광지가 아니라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무대로 그렸다는 점이에요. 참여하고 몰입하는 무대. 네, 예를 들어서 찜질방 장면이요. 아, 찜질방. 그냥 찜질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신, 그러니까 때미는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그렸거든요. 네, 세신.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로운 한국만의 웰네스 문화로 다가간 거죠. 나도 저기서 때 한번 밀어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 아, 그렇죠. 찜질방은 알아도 세신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K-팝 관련 묘사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K-팝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홍대나 강남 연습실에서 춤 배우는 장면? 정확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그냥 보는 K-팝을 넘어서 나도 직접 해보고 싶다는 로망을 심어준 거예요. 아, 참여하고 싶은 마음. 네. 그리고 코엑스 광장 같은 데서 막 팬들이 모여서 응원하고 공연 보고 스타처럼 스타일링도 해보고 굿즈 사고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네네, 팬덤 문화. 이런 걸 생생하게 보여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나도 저 활동의 일부가 되고 싶다. 이런 강한 참여 동기를 느끼게 된 거죠. 하긴 요즘 관광객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걸 훨씬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능동적으로 뭔가 배우고 경험하는 거. K대원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종합해보면 정말 대단하네요. K대원이 아주 사실적인 묘사로 한국의 장소, 음식, 문화를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걸 넘어서서 나도 경험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들이 결국 한국 관광에는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보고서는 정리하고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 그건 역시 K 콘텐츠가 더 이상 단순한 홍보 영상,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적인 관광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K대원이 증명했다는 점이에요. 전략적 관광 자산. 네, 감성적인 연결, 그러니까 팬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심은요, 일반적인 광고보다 훨씬 깊고 또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아, 팬심이 행동으로. 그렇죠. 아까 말한 김밥 챌린지 같은 SNS 바이럴이 바로 그 증거고요. 정말 강력한 증거네요. 팬심이 실제 관광 수요로 이어진다는 거.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요, K대원이 보여준 것처럼 전통, 미식, K-팝 이런 다양한 매력 요소들이 결합될 때 시너지가 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더 넓은 범위의 관광객들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아, 여러 매력을 엮어내는 거. 네, 특정 테마 하나만 미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관심은 성수기, 비수기를 크게 안 타요. 그래서 비수기에도 관광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오, 비수기 극복 가능성.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한국을 그냥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무대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K 컨텐츠의 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말 중요한 단서들을 많이 던져주네요. 근데 보고서가 여기서 분석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이 K대원 효과를 실제 관광 상품으로 만들 구체적인 향후 전략 아이디어들도 제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분석에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놨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가 팬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팬투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작품 속에 나온 주요 장소들을 따라가는 스탬프 투어 미션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아니면 좀 더 기술적으로는 AR이나 VR 기술을 써서 애니메이션 장면을 현실 공간에 딱 구현하는 거예요. 몰입감을 확 높이는 거죠. 오, AR, VR로 장면 재현이요? 와, 그거 진짜 실감나겠는데요?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음식 관련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김밥 만들기 클래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밥이나 뭐 헛떡 만들기 클래스? 아니면 광장시장 같은 곳에서 미식 투어를 하거나 심지어 뭐 다양한 종류의 컵라면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팝업 체험관 같은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컵라면 체험관이요? 재밌네요. 네, 핵심은 직접 만들고 맛보는 경험을 주는 미식 관광 상품 개발이에요. 그렇군요. 세 번째로는 웰니스 및 생활문화 체험 상품인데요. 아까 말한 찜질방이나 세신 체험을 좀 더 전문적인 웰니스 프로그램이랑 연결시키는 거죠. 아니면 한강에서 피크닉 즐기는 거. 그런 걸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황화하는 거고요. 아, 한강 피크닉 패키지. 괜찮은데요? 네 번째는 당연히 K-팝 연계 컨텐츠 강화겠죠. 그렇죠. K-팝 팬들을 위해서. 네, 댄스나 보컬 클래스를 더 활성화하고 캐대언 캐릭터 굿즈 같은 것도 개발하고요. 실제 K-팝 공연 티켓이랑 연계된 여행 패키지 이런 걸 통해서 팬들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거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안은 5번째예요. 바로 지역 확장형 상품 개발입니다. 지역 확장형 상품. 그건 서울 중심에서 좀 벗어나자는 건가요? 맞습니다. 캐대언의 주 부대는 서울이었지만 이 뜨거운 성지순례 열기를 전국으로 좀 퍼뜨리자는 제안이에요. 아, 전국으로 확산? 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캐대언 체험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가서 돼지국밥도 먹고 해운대에서 팬미팅 같은 거 하고 또 전주 한옥마을 가서 비빔밥 먹고 전통문화 체험도 깊게 하고 네네. 제주도에 가서는 오름 트레킹하고 흑돼지도 먹고 이런 식으로요. 와. 팬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유도해서 더 깊고 다양한 한국을 경험하게 만들자는 거죠. 와, 그거 정말 좋은 방향 같은데요. 수도권에 너무 몰리는 현상도 좀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보고서는 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전략들을 제안하고 있나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K 콘텐츠 스토리랑 지역 고유 자원을 아주 창의적으로 결합하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해운대나 광안리를 팬 이벤트 장소로 쓴다거나 전주 한옥마을을 전통문화 심화체험 코스로 특화한다거나 이런 식이죠. 네. 컨텐츠랑 지역 자원의 결합. 두 번째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미식 관광 개발입니다. 이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전주 비빔밥, 강원도 막국수, 제주 흑돼지처럼 그 지역 대표 음식을 활용한 테마 투어를 만드는 거죠. 지역 음식 투어. 좋네요. 세 번째 전략은 지역 축제와의 연계예요. 아, 축제랑요? 네, 부산국제영화제나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같은 지역 대표 축제들 있잖아요. 이런 축제 기간에 팬덤 이벤트를 같이 여는 거예요. 그럼 시너지가 나겠죠. 그렇겠네요. 볼거리도 더 많아지고. 네 번째로는 체험형 관광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지방에 있는 한옥스테이나 좀 특색 있는 숙소들을 팬 투어랑 연계하는 거죠. 그리고 해수찜이나 산림치유 같은 지역 웰니스 자원들 있잖아요. 이걸 찜질방 세신 체험의 연장선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아, 웰니스 자원 연계. 물론 교통 접근성 개선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지역 연계 교통 패스나 KTX 셔틀 같은 게 필요하겠죠. 네, 인프라 개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역시 사람. 그러니까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5번째 전략이에요. 지역 주민과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예를 들어 지역 청년들이 직접 크리에이터나 해설사가 돼서 팬 투어를 기획하고 안내하는 거죠. 오, 청년 참여.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전통 음식 만들기나 공예 체험 아니면 마을 공연 같은 거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한테는 더 진짜 같은 진정성 있는 경험을 줄 수 있고 지역사회에는 또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와, 선순환 구조. 정말 중요하네요. 결국 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서울에 몰리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나누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K 콘텐츠를 동력으로 삼아서 전국 단위의 지속 가능한 K컬처 관광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죠. 전국 단위의 생태계 구축. 네.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냥 짧게 휙 둘러보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좀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런 장기 체류형, 분산형 관광 모델을 만들자는 비전입니다. 네. 물론 이제 관건은 이 좋은 전략들을 각 지역의 매력과 특성을 잘 살려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 여기에 달려있겠죠? 그렇군요. 실행이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K대 헌이라는 가상의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한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는지 그 배경부터 성공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보고서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K 콘텐츠 속에 담긴 그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실제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K 콘텐츠를 더 이상 단순 홍보물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관광 경험을 디자인하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전략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 이걸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전략적 자산. K대여는 그 팬심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통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넘어서 한국 전체를 탐험하는 새로운 여행의 가능성,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셈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또 다른 K드라마나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아직 잘 몰랐던 한국의 어떤 숨겨진 지역이나 문화를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낸다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K대현 효과는 또 어떤 다른 모습의 놀라운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글로벌 팬들에게는 또 어떤 낯선 장소들이 새로운 성지순례 코스로 떠오르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흥미롭지 않으신가요?